무례한 말을 듣고 감정이 상해도 이야기하는 게 쪼잔해 보이거나 애매할 때,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분위기가 싸해질까봐 참고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해서 웃었는데 웃고 나니까 기분 나쁜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옷은 어디서 사는 거야? 이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대놓고 노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식당 알바생에게 머리가 나쁘니까 이런 데서 일하지 같은 말을 손님들이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남자친구는 넌 여자가 기가 너무 세서 문제야. 라고 하고, 덩치 큰 여자 후배가 치마를 입고 온 날 남자 선배가 낄낄대며 야, 너 용기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개소리에는 개소리로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손님도 이런 데서 밥을 먹는군요. 알려줘도 어차피 너는 안 맞아서 못 입어. 하지만 우리는 이성을 지닌 사람이죠. 단호하지만 센스 있게 맞받아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지식,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입니다. 첫 번째,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너 페미니스트지? 정치 성향이 보수야? 대답하기 불쾌한 경우 딴청을 부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하지 않고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건 불쾌한 티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네가 아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와 같은 해명을 하다가 스스로 논리가 빈약함을 깨닫고 급히 화제를 돌리게 됩니다. 두 번째, 간섭하고 충고하는 사람 대처법. 관심의 탈을 쓰고 타인의 삶에 간섭하고 충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른이나 직장 상사라면 현실적으로 화를 내거나 정색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땐 대화를 종결하는 자기만의 언어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상대를 쳐다보면서 감정을 배제하고 이렇게 말하면 효과적으로 대화를 끝낼 수 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남편 아침밥은 잘 챙겨주고 있니? 대답하고 싶지 않고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싱긋 웃으면서 말해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세 번째,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방법. 물건값을 지나치게 깎을 때 후려치기 한다고 합니다. 이 후려치기는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거나 연인에게 나니까 너랑 만나주는 거야. 라면서 관계에서 우위를 정하고자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이런 통제를 통해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에까지 해를 입혀 사회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가족이나 연인, 상사에게서 자꾸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진 않나요? 상대가 당신을 지나치게 비난하고 염세적인 표현을 쓰진 않나요? 그와 있었던 일을 남들에게 떳떳이 말하기가 어려워진다면, 그와 있을 때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면 일단 도망쳐야 합니다. 당장 떠나는 것이 어렵다면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나의 직감과 감정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저 사람을 만나기 전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다르지? 저 사람 곁에서 나는 더 나빠진 걸까? 더 좋아진 걸까? 네 번째, 상대가 쓰레기를 주면 받지 않으면 그만. 머리가 좀 나쁘신 것 같아요.
갑을 관계에 있는 거래처 사장이 했다는 이 말은 상대를 깔아뭉개는 저열한 폭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당사자는 마음에 두고두고 소가리를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고민에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누가 나한테 쓰레기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그걸 몇 개월, 몇 년씩 갖고 다니면서 계속 열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쓰레기를 줄 수 있어 하면서요. 그 사람은 쓰레기를 버리고 이미 갔잖아요. 질문자도 이제 그냥 버려버리세요. 그와 업무를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쓰레기 같은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금을 그어두고 대하자. 그가 던진 말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면서 상처를 덜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별다른 동요 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리세요. 그런 모습에 상대는 당황하면서 나를 만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5째, 불쾌하다면 절대 웃지 말 것. 일상에서 성희롱은 은근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배려나 인사를 가장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거나 애인과의 일을 캐물어 답하기 곤란하게 하는 식입니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예민한 사람인 거겠지. 그분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는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가해자 중 네가 예민한 거야 라고 항변하는 자들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쾌하다는 자신의 감정을 믿어야 합니다. 또 절대 웃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여성이 성희롱을 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 웃어버리곤 합니다. 가해자는 이를 악용해 상대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다거나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를 알리지 않았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 중에는 난감해서 웃는 것을 보고 자신이 재치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제 딴에는 재미있는 드립을 쳤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묵인하면 그 수위는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딸 같아서 그러시는 건가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안 그러시는데? 요즘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같이. 농담인 듯 하지만 분명하게 문제가 되는 상황임을 경고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내게 상처를 주고 당혹감을 안기며 자존감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자꾸 참으면 내가 무기력해집니다. 무례한 사람을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나만의 대처법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인간관계는 유지하는 그 자체만으로 지나치게 에너지가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죠. 가치 없는 곳에 소모하지 말고 가치 있는 곳에 써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인생 자체는 긍정적으로, 개소리에는 단호하게. 오늘부터 우리 모두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